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아그레망 절차가 지연되면서 한 아세안 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문규 전 장관은 관련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교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의 아그레망 절차는 통상 다른 국가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라며 최근 대통령 교체와 지방선거 등 인도네시아 국내 정세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탄핵 정국이 인도네시아의 신중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장 없이 파견할 경우 외교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은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는 5개월째 공석 상태이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으로 미중 갈등 속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아세안 외교관계가 이러한 공백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1%에서 12%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리 무량이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조세조화법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만 해당됩니다. 세율 12%가 적용될 품목으로는 고급 의료 서비스, 국제교육기관, 특정 전력 소비량, 프리미엄 쌀, 고급 과일, 고급 수산물, 그리고 와규 및 코베와 같은 고급 육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필수 생필품과 기본 서비스는 면세 또는 낮은 세율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스리 무량이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확보된 재원이 인프라, 교육, 보건 등 정부의 주요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이번 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현재 재무부에서 검토 중이며 시행령 형태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가 재정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와 세부 목록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이 조코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 사위 바비 나수티온을 공식 제명했습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프 트리 당대표가 서명한 제명 결정은 지난 16일 발표됐으며 투쟁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이번 제명으로 투쟁민주당은 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과거 투쟁민주당을 기반으로 시장, 주지사 그리고 2번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메가와티 당대표의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 대선에서 경쟁 후보인 프라보어를 지지하면서 당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투쟁민주당은 이들이 당의 대선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어를 지지하지 않고 경쟁 진영을 지지한 것을 윤리 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코위와의 공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가 퇴임한 이후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코위 전 대통령은 제명 소식에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가와티와 조코위 간 화해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투쟁민주당이 이번 결정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향후 정치적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이 전기차 생태계 성장을 위한 협업에 나섭니다. 지난 12일 국가연구혁신청의 락사나 트리한도코 청장은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도코 청장은 현대차와 함께 전기 목적 기반 차량 개발에 협력하자고 제안하며 국가연구혁신청의 연구 역량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연구혁신청은 전기차를 포함해 다양한 연구 분야를 다루는 87개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대학과 산업계 연구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현대차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이번 방문이 현대차의 전기차 생태계 지원 노력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며 국가연구혁신청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도코 청장은 현대차가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감명받았다며 이번 협업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인도의 멘마이 인디아와 손잡고 자카르타의 합작법인 테라 링크 테크놀로지를 설립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해당 법인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 지도 데이터를 구축해 차량용 내비게이션 수요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의 지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내비게이션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남아시아는 빠른 경제 성장과 차량 수요 증가로 내비게이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가별 도로 환경 차이로 지역 맞춤형 지도 데이터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동권 현대오토에버 내비게이션 사업부장은 고품질 지도 구축으로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라니냐 현상으로 강우량이 최대 20% 증가하며 극단적인 날씨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아시아 대륙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가 비의 양과 강도를 높여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등 주요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며 화산 주변 강에서는 빗물과 화산재가 섞여 발생하는 나하르 흐름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기상 조정 기술로 일부 지역의 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북부 자카르타의 여러 지역은 조수 홍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동부 자바 지역에서는 강이 범람하여 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마카사르에서도 500명이 홍수로 대피 중입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새해 기간 동안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살피고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비가 계속 내릴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